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싱가포르 현지에서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만났습니다. 한 장관은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절차적 조치일 뿐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의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한다는.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한국의 조치를 이해한다며 신뢰감을 보였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사드는 꼭 필요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 not choose to send THAAD to South Korea to protect the South Korean people from an imaginary problem. This is a real problem.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외교와 경제적 수단을 우선하겠지만 최첨단 전략 자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군사적 경고도 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 include the employment of our most advanced capabilities is ironclad. 한 장관은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오해 가능성을 해소하는 한편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협의가 순조로웠다며 한민구 장관과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고요. 또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도입 절차 검증과 환경 영향 평가 등으로 사드 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했고 미국 행정부는 오히려 자신의 소상한 설명에 고마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분위기는 다릅니다. 여당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사드와 같은 안보 사안을 국회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문제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인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 원내 총무도 사드 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심각한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번 논란은 국력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주 월요일 방미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제재 대상을 늘리긴 했지만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고강도 조치는 빠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7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입니다.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ming together to take action, and the pressure will not cease until North Korea complies fully with this council's resolution. 이번 결의안에 따라 북한 전략 로켓사령부와 강봉무역, 조선금산무역, 고려은행 등 기관 4곳이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희루 정찰총국 5국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등 개인 14명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공언해온 것에 비하면 미흡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유 공급 중단이나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 등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와 사전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강도 제재 수단이 배제됐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맞서 국제사회가 또 한 번 단합된 목소리로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낸 건 의미 있는 성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유라 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정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빠져나간 정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 소재 빌딩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수사가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수수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정 씨를 통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그러나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적격 의견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인선에 야당도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으로도 불공정위원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 일각에선 김 후보자 임명이 강행되면 6월 국회 일정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딸이 위장 전입했던 아파트에 1995년부터 16년 동안 전입 전출자가 무려 25명에 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위장 전입한 이화역의 정동 관사의 전출입 대상자들 어떤 명단과 어떤 연령을 보면 집단적으로 위장 전입한 의혹이 굉장히 짙습니다. 외교부는 학교 측의 해명을 들어야 할 일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 후보자에 대해선 실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적으로 위탁 경영을 할 수 없는 주말 농장을 위탁 경영하면서 농지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당시 분양 광고에 위탁 경영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준영입니다.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 새 정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입 17년을 맞은 인사청문회가 그동안 어떻게 흘러왔는지 박세암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월 인사청문 제도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국민이 알 수 없었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낙마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도덕의 소치로 그게 좀 잘 안 됐습니다.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 또 국민 여러분께도 매우 죄송합니다. 2008년 정권 교체와 함께 야당이 된 민주당도 엄격한 검증의 날을 들이댔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 장관 후보자 3명을 낙마시켰고 임기 중반 개각에선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 2명이 줄사퇴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든 채찍은 그 채찍은 제 스스로 반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도 총리 후보자 7명 중 4명이 청문회 전후로 사퇴하는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지난 17년간 국회에 제출된 청문 요청안은 310건, 6.5%인 20명이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은 88명 중 10명이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정치 공세로만 이용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서 고위 공직자를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기능을 했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박세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정책화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일부 공약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집권 이후 보다 현실을 감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류병수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공무원과 공공기관을 비롯해 모두 8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가 내놓은 신규 일자리 목표는 17만 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4만 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고용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선별해서 정규직으로 바꿔주자 하는 것이 81만 개의 일자리의 내용이라는 거. 야당은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고 약속 위반이고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통상 분야를 외교부로 옮겨 장관급 기관장이 맡게 하겠다는 구상은 없던 일이 됐고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으로 이관하겠다는 공약 역시 보류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 건설 중단은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토해 결정하겠다며 판단을 미뤘습니다. 정권 출범 초기부터 핵심 공약들이 후퇴하거나 변경될 경우 향후 국정 추진의 동력과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실을 감안한 궤도 수정이라는 설명이지만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다 번복한 과거 정권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으로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졌는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들도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정기영 기자입니다. 파리 기후협약의 주요 목적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7%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 유럽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2위인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 흐름인 만큼 우리 정부는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어떤 로드맵을 이미 발표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안 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향후 저희 국가적인 어떤 신뢰 문제도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계도 미국의 결정이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가장 큰 업종인 철강과 발전업도 이미 국내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참에 우리도 지나치게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화석연료 중심 정책을 추진하면 배터리나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부품 등의 미국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사무국을 둔 유엔 산하 녹색 기후 기금의 부담금 103억 달러 가운데 30억 달러를 내기로 한 미국이 탈퇴 선언을 하면서 활동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마치 대학처럼 원하는 수업을 듣고 정해진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고교 학점제. 새 정부의 대표 교육 공약이기도 한데요. 장점은 뭐고 또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건지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쉬는 시간 학생들이 책과 가방을 들고 바쁘게 이동합니다. 수업 선택지에 따라 각자 원하는 수업을 직접 골라 듣는 겁니다. 학생 지금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일본어실이요. 이 학교 학생들은 쉬는 시간마다 교실을 옮겨 다닙니다. 과목별로 교과 교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400여 개 학교에서 시행 중인 수업 선택제는 새 정부의 교육 공약인 고교 학점제와 비슷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문학이나 고전 연구, 창업 등 일반 학교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수업까지 학교별로 많게는 80여 개 과목이 개설됐습니다. 과목별로 체계적인 심화학습도 가능합니다. 중국이 좀 대륙이잖아요. 미래에 유망 이런 언어라고 들었고. 새 정부의 교육 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는 한 발 더 나아가 학년에 상관없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졸업학점을 이수하면 조기 졸업도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선 고1부터 고3까지 공통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수준의 과목들이 개설돼야 합니다.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인력풀이 확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고 인근 학교들과 이렇게 연대해서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강 신청이 적은 과목은 내신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해 아예 폐강되거나 학생들이 몰리는 수능 입시 과목 중심으로만 수업이 개설돼 자칫 학교가 입시학원처럼 변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설과 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시골 학교에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지 못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 국방장관이 만나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조치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싱가포르 현지에서 구경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화에서 만났습니다. 한 장관은 사드 추가 반입과 관련한 진상조사가 절차적 조치일 뿐이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의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미동맹의 정신으로 해결한다는.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은 한국의 조치를 이해한다며 신뢰감을 보였다고 국방부는 전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있는 한 사드는 꼭 필요한 방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 do not choose to send THAAD to South Korea to protect the South Korean people from an imaginary problem. This is a real problem.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외교와 경제적 수단을 우선하겠지만 최첨단 전략 자산을 배치할 수 있다는 군사적 경고도 했습니다.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to include the employment of our most advanced 일 부부장 등 개인 14명도 제재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이들은 국제적으로 자산이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안보리가 그동안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중대한 조치를 공언해온 것에 비하면 미흡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원유 공급 중단이나 노동자 국외 송출 금지 등 북한을 실질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추가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 러시아와 사전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고강도 제재 수단이 배제됐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나 갈수록 도발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맞서 국제사회가 또 한 번 단합된 목소리로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낸 건 의미 있는 성과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입니다. 정유라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려던 검찰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김태윤 기자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서 정유라 씨는 곧바로 석방됐습니다. 정 씨는 변호인과 함께 검찰 청사를 나서면서 죄송하다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런 일 벌어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를 빠져나간 정 씨는 어머니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 소재 빌딩으로 돌아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대 부정입학과 관련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재수사가 수면 위로 급부상했습니다. 정 씨에 대한 수사가 이를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번 영장 기각으로 차질이 예상됩니다. 특히 검찰은 삼성 자금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뇌물수수 의혹 전반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 정 씨를 통해 뇌물 혐의를 입증하려던 검찰 수사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검찰이 그러나 보강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 장관은 사드를 둘러싼 한미 간의 오해 가능성을 해소하는 한편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와 연합훈련 등 대북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미국 방문을 마치고 오늘 돌아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한미 협의가 순조로웠다며 한민구 장관과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미 정치권 일각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한미가 사드 문제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고요. 또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도입 절차 검증과 환경 영향 평가 등으로 사드 배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을 했고 미국 행정부는 오히려 자신의 소상한 설명에 고마워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 분위기는 다릅니다. 여당인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의원은 사드와 같은 안보 사안을 국회 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문제를 만드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야당인 민주당의 딕 더빈 상원 원내 총무도
사드 비용을 다른 데 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심각한 외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번 논란은 국력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절차적 정당성 확보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청와대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주 월요일 방미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웅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제재 대상을 늘리긴 했지만 원유 공급 중단 같은 고강도 조치는 빠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6년 이후 7번째 대북 제재 결의안입니다. 거의 일주일 간격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coming together to take action, and the pressure will not cease until North Korea complies fully with this Council's resolution. 이번 결의안에 따라 북한 전략 로켓사령부와 강봉무역, 조선금산무역, 고려은행 등 기관 4곳이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희루 정찰총국 5국장과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2